안녕하세요. 소크리TV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요. 2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국어 교사가 되려면 필수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만 열린 마음,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만 그 다음 부분을 하는데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열린 마음, 즉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한국어를 배우러 온 외국인 학생들은 우리와 문화가 분명히 다를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를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책이라든지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알아두시는 게 좋고, 이번에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조금 더 경험을 한 후에, 간접 경험을 한 후에 그 학생들과 언어 수업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르죠. 언어는 어순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표현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흡수하는 속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개인 또는 어떤 사회,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그 외국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열린 마음, 다름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한국어 교사가 되어야겠다 준비가 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저는 머리로 가르친다. 네, 네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머리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우리 머리 안에, 뇌 안에, 머릿속에 언어학적인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어학적 지식일 수도 있고 한국어의 문법 지식, 어휘 이런 것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어떤 학생을 만나더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 가르친다.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언어학적인 한국어에 대한 언어, 문법,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머릿속에 많이 지식을 쌓아 두셔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외국인 학생의 언어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큰 메리트가 있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두 번째는 네, 입으로 가르칩니다. 머리에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있고 똑똑한 교사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달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학생과 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으로 가르친다라는 것, 그래서 입으로 가르치는 것은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입으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전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어를 입으로 가르칠 때는 어떤 표현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선생님도 있고
음성이 굉장히 고운 선생님도 있을 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언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어를 외국인의 수준에 맞게 굉장히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달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입으로 가르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험이 많으면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교사라면 어떤 학생에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면 전달을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입으로 가르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온몸으로 가르칩니다. 네, 온몸으로. 정말 꼿꼿하게 서서 책을 펴고 몇째 줄 어디를 읽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손, 발, 몸, 눈빛, 머리 이런 것을 다 사용해서 온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도 하죠. 온몸으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음으로 가르친다. 마음이 열린 마음 또는 그 상대방의 기분, 그 상대방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엄마의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그 학생을 조금 더 애틋한 마음으로 조금 더 바라본다면 가르칠 때 좀 따뜻함이 오고 가기 때문에 언어를 소통할 때 꼭 문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어려운 외국어를 서로 담아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국어 선생님은 머리로 가르치고 입으로 가르치고 마음으로 가르치고 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마음에 속하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온몸으로 설명을 해내는 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설명을 잘 못하지만 어떤 액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온몸을 가지고 어떤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어를 가르친다면 내 머리에는 국어학적 지식, 외국어를 어떻게 배워보거나 바라볼 수 있는 배우려고 하는 학생의 모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머리와 마음은 기본적으로 교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고 입과 몸으로 우리는 학생에 맞게 전달을 해야 하는 교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머리와 마음은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항상 연구를 하는 그리고 그 상대방의 개인적인 것, 그 상대방의 어떤 나라,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입으로, 몸으로 교수법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 강사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처음에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 그리고 가르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국어학적 능력이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럼 그 방면으로 공부를 더 하시면 되고 교수법이 나는 조금 더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더 보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Q&A 시간은
질문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대답을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한국어 강사가 되고 싶은지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들도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국어 강사가 되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머리라든지 마음 쪽으로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입과 몸을 가지고 교수법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 내가 어떤 강사가 되고 싶은지를 주변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시면, 아, 이것이 국어학적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가르치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또 반대로 나는 어떤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어를 조금 더 비교 분석하는 조금 확장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여러분은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쳐 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외국어, 여러분의 모국어를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이것을 크게 읽어보시고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대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있으면 언제 경험을 처음 했는지, 그리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 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무엇을 했을 때 가장 즐거웠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직업으로서, 아니면 여러분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도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고, 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면, 그리고 이것을 가르친다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 이 소크리 TV는 한국어를 담아내는 TV 프로그램 채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발음, 여러 가지 자격 조건, 한국어 교사가 된 자격 조건, 이런 것을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더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쿠리 안에 한국어의 모든 것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